6월 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5% 상승한 2698.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1% 상승한 740.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18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유라클, 아모센스 2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지역화폐 테마입니다. 대선일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유라클과 웹캐시가 강세를 보였으며 코나아이와 쿠콘, 갤럭시 하머니트리도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유라클은 조폐공사가 발주한 모바일 지역상품권 결제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며 웹캐시는 지역화폐 모바일 플랫폼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유안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조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주요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AI 산업의 육성으로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AI 추경 예산이 증액되는 등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7월 달에는 5개의 AI 국가대표 기업이 선발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선발된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3년간 GPU와 데이터, 그리고 인재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AI 기업들이 상승했으며 퓨리오사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퓨리오사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이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솔트록스는 유안타증권의 리포트가 동반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공공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확대에 따라 솔트록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화장품, 식료품 테마입니다. 한국의 4월 수출액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반도체는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농수산품과 화장품 수출액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과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라면이 글로벌 트렌드 세터로 부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화장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건기식 기업들을 비롯한 식료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바렉스는 최근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코스맥스 MBT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바이오 비주는 향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등 실적 호조가 기대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내추럴 엔도텍은 가짜 백수호 사태와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백수호란 10년 전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던 약초입니다. 당시에 한국소비자원은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 원료에서 가짜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발표했고 내추럴 엔도텍의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는데요. 이에 대해 내추럴 엔도텍의 주주들은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원의 발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며 내추럴 엔도텍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소비자원의 발표가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밝혔어요. 내추럴 엔도텍의 주주들은 패소하게 되었는데요. 10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내추럴 엔도텍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키스트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키스트로는 고려제강그룹 계열의 와이어 제조기업으로 전자부품용 와이어와 케이블용 와이어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키스트로는 장중 최고 200%까지 급등했으며 종가는 공모가 대비 168%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아모센스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미국의 전력 생산 기업인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공급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아모센스가 블룸에너지와 업무 협약을 맺은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아모센스는 2023년 SK 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 그리고 TNE 코리아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자재 부품을 개발하고 국산화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태용은 조선기자재 및 원자력 발전,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H증권은 태용에 대해 실체 있는 소형 모듈 원전 플레이어라며 목표 주가를 28,000원으로 60% 상향 조정했는데요. 태용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7,500원입니다. 그 밖에도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진증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직전 정부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태용이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며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미스터블루를 비롯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경영진을 만나고 북미 콘텐츠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앱 내에서 네이버 웹툰의 서비스가 탑재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에 넷플릭스 경영진을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만남은 넷플릭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네이버 측은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넷플릭스 앱 내에 네이버 웹툰을 서비스하는 논의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파루를 비롯한 태양광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대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업종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중국 CATL의 전지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6년부터 CATL의 유럽 배터리 공장에 전지박을 공급하게 됐으며 향후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번 주 토요일 이재명 후보는 K배터리 산업의 육성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의 수요 둔화와 외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로 위기를 맞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비롯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세종텔레콤은 5세대 이동통신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통신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미국의 스타링크와 영국의 원앱 등 타국의 위성통신 서비스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저번 주 통신장비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i3 시스템과 신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비트맥스는 언론을 통해 비트코인 35개를 추가 매입하여 총 230개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맥스는 이번 추가 매입을 통해 기존의 비트코인 보유량 1위 기업이었던 위메이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매입은 디지털 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삼기 위한 중장기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상상인증권,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솔루스 첨단소재, 6위는 신원, 7위는 동양철강, 8위는 오리엔트바이오, 9위는 신성ENG, 10위는 SK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솔루스 첨단소재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미스터블루, 2위는 키스트론, 3위는 오둠지팜, 4위는 MDS테크, 5위는 파루, 6위는 한국BNC, 7위는 DH오토웨어, 8위는 핑거스토리, 9위는 바이오비주, 10위는 태용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미스터블루, 키스트론, 파루, 바이오비주, 태용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웹툰 관련주이며 키스트론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파루는 태양광에너지 관련주이며 바이오비주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 기업입니다. 태용은 조선기자재 관련주이자 원자력 발전, 그리고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저번 주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키스트론, 2위는 태용, 3위는 실리콘투, 4위는 바이오비주,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웹캐시, 7위는 한국BNC, 8위는 미스터블루, 9위는 코나아이, 10위는 유라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키스트론, 태용, 바이오비주, 웹캐시, 미스터블루, 유라클입니다. 키스트론은 신규 상장주이며 태용은 조선기자재, 원전,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바이오비주는 화장품 및 미용기기 기업이며 미스터블루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캐시와 유라클은 지역 화폐 관련주입니다.